적반하장이다. 누가 누굴 때리냐 라는 생각이었어요. 감사결과 나온 감사가 사실이더라도 그건 서울교통공사의 사장이 부당 노동으로 감옥 갈리지 그렇잖아요. 왜 근로자들을 해고하냐, 그리고 언론들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귀가 있으니 들리는 얘기 많이 썼다니라 그런 거 많이 들리잖아요. 안 들리도록 하지만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용자가 허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치사한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아니, 님이랑 지들이 하라 그래놓고 나는 걸 해고해요? 말이 돼요? 헌투판에서도 낙장불입인데 줬다가 나중에 누가 어디서 꾹겨니까 였다 그러고 해고해요? 뭐 지들도 고발 당한 거긴 한데 그러면 순서라는 게 있고 일단 자기들이 다 수습을 하고 부당노동의 처벌을 받고 나서 위법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적정한 선을 징계대를 해보자.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소리가 안 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감은 잘 안 갑니다만 드는 촉으로는 타임오프가 한 번이도 아무리 말해봤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은 집단 노사관계 국가의 후견을 되게 선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치가 아니라 노동부에서는 그래도 한 번이고 싶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 한 번이 나와요? 사용자랑 노동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타임오프 허락했는데 나중에 감사 결과 누가 푹 찌르니까 몇십 명씩 해고 해사프 그런 게 쌓이면 이 제도가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관계에서 앞서 현장 정원에서 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상시적으로 노조 사무실에서 노동자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0년 이전부터 사업장 관행으로 확립되어 온 것이었다. 1987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의 전입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의 단체협약 규정이 확인이 되고 이런 명시적인 규정 이외에도 이후 수십 년간 계속 노동조합 간부들은 상근 간부들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상근 활동으로서 전념해서 노동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들이 계속 확인이 되어 왔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이제 이 사건 진행 과정 보면서 공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어요. 정말로 나 정말 몰랐다. 아니 공사 저기 노조 간부들이 정말 이렇게 막 몇백 일씩 무단 결격하는 걸 몰랐다. 이번에 정말 알게 됐네. 이렇게 과연 철판을 갖고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형식적인 발령제 안 나왔으니까 결근이고 제대로 업무도 수행하지 않으니까 결근인데 공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동의한 건 없으니까 무단 결근이다. 이게 이제 공사의 어떤 논리 최종 지점이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과연 이게 맞느냐? 제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형식상 여기에 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 계약 당사자들이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일하세요. 서울교통공사는 한 60여 개의 사업소, 한 300여 개의 역들이 있는데 모든 사업소, 모든 역장들이 다 일관되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으면 이게 과연 현장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거나 실수나 미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 사업장에서 명백하게 형성된 어떤 관행인 것이고 이것들을 이미 수십 년 30년 이상 계속된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입사할 때부터 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봤더니 소속장은 출근했다고 체크를 했지만 막상 감사 시스템에 나가보니까 안 나온 거야. 가라로 이렇게 체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 삼는 이게 일상 감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도 단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인사 발령으로 그 조만 5인 1조가 됩니다. 5인 1조가. 그럼 형식상으로는 5인 1조로 편성한 것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 다른 데 다 3인 1조, 4인 1조인데 이거 굳이 이 조만 5명이 일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죠. 5인 1조를 형식상 편찬했지만 요 한 사람은 말하자면 허위 뻥 튀어잖아요. 뻥 튀어. 이 사람은 노동자 사무실에서 상근할 사람이니까 빠지고 사실상 4인 1조로 편성한 의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승무지 쪽 기관사 조합원이 노동자 간부로 선출된 경우에 딱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이분을 기관사 업무가 아니라 조별 업무로 수행하는 운영부서 방식으로 이제 보직을 바로 변경을 하더라고요. 딱 노동자 간부 임기에 맞춰서 이런 인사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강력한 어떤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적극적인 인사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공사의 진실한 의사가 어디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뭐 노무사님이나 이렇게 되게
이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 얘기의 안건을 좀 검토한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사용자 승인 없이 근로시간에 대사용자 노동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명제 자체가 성립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다들 주셨고요. 때문에 사례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판례와 사례들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걸 뭐 당연히 사용자가 모를 리가 없고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당결근이라고 일단 이 프레임을 가져가는 이유는 이게 원래 징계사유는 당연히 사용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무단결근 프레임을 씌워놓고 나니까 마치 반대로 해고한 사람이 우리가 유괴 결근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지만 해고의 어떤 그 부당성이 증명될 것 같은 좀 착시 효과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그 프레임을 가져가고 동사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늘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관행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관행이라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제 다른 사건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노동 사건에는 노동 관행 또는 노사 관행이라고 해서 관행이라는 게 일단 어떤 법규적인 효력이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ndeed, it is clear from the direct request that several aspects of national law and practice do not comply with Conventions 87 and 98 to work with social partners, the trade unions, and the employers to find a way to make sure that the laws of our home fully